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정치 여담 야당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인 오후 2시 조금 넘은 시각에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만났습니다. 당시 그림이 조금 전에 들어왔는데요. 그림을 보면서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법사위에서 민주당의 사실상 단독으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죠. 그 과정에서 격렬한 몸싸움 고성이 오고 갔습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더 이상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의 협상은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조금 전에 만나는 모습이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장의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박병석 의장 오늘 여야 원내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특별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사진을 찍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 저렇게 사진을 찍네요. 여야가 그렇게 싸워놓고 또 사진을 찍을 때는 또 같이 합니다. 자, 박병석 의장이 자리에 앉을 것을 권하고 상당히 굳은 표정으로 여야 원내대표, 원내부대표단이 그 옆에 자리를 하고 앉았는데요. 이렇게 카메라 기자가 현장을 계속 찍고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는 이럴 때 의장, 원내대표가 한마디씩 하는데 자 보시죠.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아예 눈을 감고 있습니다. 화면에 그대로 나오고 있죠. 박병석 의장도 아무 이야기 없이 정면을 주시하고 있고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시선이 박병석 의장을 보지도 않고 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를 열어서 통과시키겠다는 것이고 국민의힘은 법사위 통과 과정 자체가 위법하다. 그리고 통과시킨다고 하더라도 본회의는 하루가 지나야 한다. 법사위를 통과한 시점에서 그러면 내일 열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박병석 의장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의 이야기를 차례로 여러분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야기부터 들어볼까요? 이런 엉터리 졸속 입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국민 삶에 엄청난 피해를 끼칠 것이 자명한 이 검수완박법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모든 책임은 민주당에 있습니다. 심각한 부작용과 국민 원망 모두 민주당이 짊어지셔야 합니다. 민주당은 대선에서 패배하자 느닷없이 검찰을 악마로 규정하고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검찰 수사권을 빼앗는 것입니까? 국민을 위한 것입니까? 민주당의 실세들을 위한 것입니까? 오늘 본회의를 열어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사법개혁특위 구성도 차질 없이 추진해 가겠습니다. 민주당은 주권자와의 약속을 지켜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나갈 것입니다. 저희가 국회의원인 우리 모두를 포함해서 중재안을 의원총회에서 추인까지 하고 추인 이후에 국민 앞에서 서명까지 했는데 이렇게 완전 휴지 조각으로 만든 것은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이걸 부끄러워하지 않는 저분들의 심리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 어렵게 도출되었던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면 더 이상 권성동 대표 그리고 국민의힘과 대화와 타협을 하지 않겠습니다. 네, 대화와 타협을 하지 않겠습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상당히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네요. 김상일 전 민주당 선대위 언론특보, 장성철 대구 카톨릭대 특임교수, 성영 SBS 논설위원 함께합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먼저 성영 의원, 네. 박병석 의장의 선택, 오늘 본회의를 열 것인지, 본회의를 연다면 이 법안을 상정할 것인지, 결국 박병석 의장의 선택에 달린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여야 원내대표와 박병석 의장이 얘기를 나누는데 바로 불과 며칠 전, 그러니까 지금 닷새 전이죠. 네. 22일 날 박병석 의장이 중재안을 제안했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가나 싶고 큰 고비를 넘겼나 싶었는데 어젯밤 소동 이후에 다시 또 검찰과 야당 쪽에서 굉장히 강력한 반발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절충안 지금 이제 합의안을 통해서
어느 정도 쟁점이 좀 정리가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제 통과된 법안 중에서 국민의힘이 반발하는 부분, 네, 이 부분에 대한 집중 논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특히 대표적인 것이 이른바 검찰의 보안 수사 기능에서 네. 단일성, 동일성의 원칙을 어떻게 탄력 있게 수용하느냐, 변형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그 부분만 합의가 된다면 뭐 이견이 서로 있기는 하지만 절차상에 과연 오늘 0시 11분 정도에 처리된 법안을 법사위에서 당일 본회의에 올릴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논란은 좀 부차적인 것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원래 국회법에는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이 통과가 되면 하루가 지나야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예외 규정이 있죠. 예, 1일입니다. 이제 예. 특수한 경우에. 예. 그런데 이제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바로 어제 박강원 법사위원장이 자리에 착석할 때 야당 의원들의 거센 반대가 있어서 시간이 지연됐기 때문에 이게 바로 특수한 경우에 해당이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뭐 이것은 뭐 어차피 여야 합의에 관한 그렇죠. 영역이기 때문에 예. 오늘 합의가 잘 된다면 오늘 본회의 처리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한다면 오늘 처리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민주당은 강경하게 나가고 있는 게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2일에 박병석 의장 중재안에 합의를 해놓고 그다음에 당 안팎에서 강하게 비판 목소리가 나오니까 재논의하자. 상당히 그 목소리에 좀 힘이 빠졌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힘도 빠졌고 리더십도 빠졌고요. 명분도 떨어지고. 빠졌고 예. 상당히 난감한 상황인 것 같고요. 오늘 2시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국회의장과의 이러한 면담에서도 특별한 얘기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합의에 대한 재량권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6개 법안 중에서 2개 정도만 이제 수사권을 남겨놓는다고 했잖아요. 예. 거기다가 만약에 또 공직자나 선거사범 같은 경우에는 수사권을 뭐 또 남겨놓는다 하더라도 그 당에 있는 의원들이나 또한 윤석열 당선인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회동 같은 경우엔 그냥 서로 각자 얘기를 하고 명분 축적. 그렇죠. 예. 박병석 의장은 제 합의안을 받아준 뭐 민주당의 뜻과 의지에 따라서 이 부분 처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발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최대한 막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는 것밖에 없다. 상당히 곤혹스럽고 난감하게 됐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장성철 교수가 국민의힘 원내 쪽 취재를 좀 해보셨어요? 네. 권성동 원내대표가 왜 그때 합의를 해줬다는 겁니까? 근데 윤석열 당선인과는 소통이 제대로 됐다고 합니까? 일단 뭐 장제원 비서실장과 유상범 그 인수위원하고 같이 여러 가지 논의를 했고 예. 그쪽에서 뭐 받은 입장은 뭐 워낙 뭐 이쪽 전문가 분이니까 잘 알아서 해줄 줄 알겠다. 뭐 잘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처음에 이렇게 좀 느슨하게 생각을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검찰에서 상당히 반발이 나오니까 윤석열 당선인도 이게 뭐지라고 생각을 했고 언론과 다른 시민단체에서도 이 부분은 잘못된 것이다. 이게 검수완박이랑 이건 똑같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공직자들, 국회의원들, 본인들 수사를 왜 본인들이 못하게 막는 것이냐 이런 비판들이 나오니까 상당히 다시 검토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나서 이준석 대표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통화를 통해서 이 법안은 좀 잘못된 것 같다라고 분위기가 바뀌어지니까 권성동 원내대표는 상당히 난감하게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김상일 전 특보님, 그러면 민주당은 네. 이게 뭐 사실 근본적인 질문이긴 합니다만 왜 이 시점에 그리고 내용도 지난번에 모든 수사권 완전하게 박탈한다고 했다가 부패와 경제범죄 두 가지는 놔두는 쪽으로 합의를 이뤘고 이번에 또 정의당과의 협상 과정에서 정의당 쪽에서 요구한 선거사범 올해 말까지는 검찰이 수사한다. 네. 이렇게 안을 만들었어요. 네. 왜 이 법안 통과에 이렇게 집착할까? 처음에 시작은 예. 그 강성 지지층 단톡방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검사 완박을 해야 된다. 지금이라도. 응? 대선에서 예. 패배했지만 패배했지만 패배한 이유가 이렇게 의석을 몰아줬는데도 제대로 된 모습을 한 번도 보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라.
된다라고 이제 강한 주장들이 시작이 됐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철험의 의원들을 통해서 이제 밖으로 이제 확산이 되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지지자들이 그거에 비동의하거나 생각이 별로 없었던 의원들한테 압박, 전화, 문자 이런 것들이 쇄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거를 앞두고 지지층의 압력을 견디지 못한 지도부가 그걸 따라서 그 법안을 진행시키기 시작을 한 것이죠. 네. 그래서 처음에는 원하는 굉장히 강한 법안이 이제 추진이 됐었고요. 그런데 강성 지지층이 아무리 그래도 이제 여론이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니까 양보를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중재안이 사실은 그 지지층, 강성 지지층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양보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론의 향배를 감안해서 그 중재안을 수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이 상황은 정말 권성동 원내대표가 자초한 것이다. 고속도로를 깔아주고 길이 만들어졌는데 차는 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 지금 돼버렸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 아침부터 뉴스에서 여러분 이 화면 많이 보셨을 텐데 말이죠. 국회 법사위에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은 국회 선진화법이 오래전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국회에서 몸싸움 벌이고 서로 주먹질하고 고성 지르고 이런 거 막자고 만든 게 국회 선진화법인데 국회의원들이 국회 선진화법 만들었죠. 그리고 그 국회 선진화법을 지키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완전히 무시하고 그냥 막판을 들어가지고. 왜 그래? 왜 언론을 막아? 왜 언론을 막아? 왜? 바로 퇴관 처리하겠습니다. 네, 퇴관 처리. 퇴관 처리해 주십시오. 조정환을 제안하고 하는데 일선이 국회 선진화법 위반이에요. 왜 이러세요 도대체 왜? 음주하면 대체 한번 할까요? 결제 시절에 차수명도 안 하시고 바로 계약하는 법이 없습니다. 이거 절차가 잘못된 거예요, 절차. 자, 제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 자, 찬성하시는 의원님들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1분의 의원이 찬성했으므로 검찰청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통과됐음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예, 위원장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의사진은 발언 기회를 주세요. 위원장님이 발언 기회 다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이런 상황 아마 여러분도 충분히 예상하셨을 겁니다.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당과 야당이 상당히 힘겨루기를 오래 했었는데 이번 21대 국회 개원되고 말이죠. 결과적으로 법사위원장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이번에 다시 한번 보여준 것 같은데 말이죠. 성혜영 위원. 네. 뭐 말 그대로 현장을 취재하는 기자들도 그렇고 아수라장이었겠네요. 아수라장. 화면에 그대로 나타났는데 말이죠. 뭐 기물도 좀 파손되고 막 이런 일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뭐 좁은 장소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테이블 위에 있던 의자라든가 밀쳐지고 뭐 이랬는데 조금 전에 보신 장면이 이제 바로 어젯밤 열렸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안건조정위원회가 열렸던 안건조정위원회. 네, 그렇습니다. 이제 법사위원회에서 법률안을 사전 심사하는 소위 말고 별도로 서로 양당의 이견이 있을 때 법사위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으면 안건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돼 있고 안건조정위원회는 네. 이 법안은 쟁점이 상당히 많으니 충분한 시간을 갖고 180일인가요? 네. 상당히 오랜 기간 우리가 이걸 갖고 토론을 해봅시다라고 만들어진 기구고 국회 소수 정파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인데
이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켰다는 자막이 나가고 있는데 결국 탈당해서 무소속 의원이 된 민영배 의원이 야당 몫의 안건조정위원이 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야당 몫이라기보다는 이제 무소속 예. 여당이 아닌 그러니까요. 네, 예, 여당이 야당 아니기 몫의, 때문에 이제 비여당 몫이 돼서 3대3 구도가 되니까 전부 6명입니다. 근데 민영배 의원이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적이 들어가면서 내용면에서는 여당 의원이 내신 것이나 진배가 없지만 형식적으로는 3대3 구도가 돼버렸기 때문에 뭐 야당 입장에서 반대하기 어려운 뭐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그 일종의 편법이죠. 예. 안건조정위원회라고 하는 제도를 만든 것은 소수 정파의 목소리를 반영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하자. 최장 제가 아까 180일 말씀드렸는데 90일. 그런데 그 안건조정위원회도 내부에서 안건조정위원회 내부에서 표결을 하면 바로 끝날 수 있다. 네. 그거를 이용한 게 민주당 의원을 탈당을 시켜서 무소속 의원을 만들어서 무소속 의원 자격으로 안건조정위원회에 참여하고 그러면 여당 셋, 비여당 셋. 그런데 형식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여당 넷, 야당 둘. 그러면 4대2로 안건조정위원회 절차는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다. 네, 지금 주영진 앵커 말씀하신 대로 안건조정위원회의 취지가 서로 민감하게 이견이 있는 부분을 조정하자는 목적으로 설립된 위원회인데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밤 11시 34분에 안건조정위원회가 열리고 나서 상정 6분, 그 전체 개의로부터 한 8분 정도 만에 기립 표결이 끝나버렸으니까 기립 표결이 아니고 안건조정위원회 표결이 끝나버렸으니까 10분도 안 돼서 지금 말씀하신 90일과 10분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이게 뭐 예정된 방향대로 그냥 밀어붙였다라는 소리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피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2022년 4월 27일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국민들은 또다시 국회에서 저런 모습 좀 민주당은 강행 처리한 것이고 국민의힘에서는 결사저지하겠다고 몸싸움도 불사한 것이고 민주당은 그걸 명분으로 저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말이죠. 처음에 여의도 정치권에 들어왔을 때는 저런 일이 다반사였죠. 맨날 몸싸움이 매일 일어났었죠. 그렇죠. 예. 기본적으로 뭐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예산안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현안된 법률안 거의 모두 다 몸싸움, 물리력 동원 이런 걸 통해서 막았고 또한 뭐 다른 폭력들이 나타나서 상당히 그 국민들께서 동물국회 아니냐. 그래서 이제 선진화법이 된 거거든요. 근데 국회 선진화법의 가장 근본 정신은 뭐냐면요. 물리력으로 막지 마라. 이것도 있지만은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지 마라. 이런 뜻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두 가지 그렇죠. 예, 법안 처리 절차를 더 어렵게 그렇죠. 다수 의석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할 수 없도록 그래서 야당이 불만을 덜 가지도록 그렇죠. 하자는 게 사실 국회 선진화법 내용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제는 이제 물리력을 저지하는 모습과 일방으로 강행 처리하는 모습 두 가지가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박주민 의원은 선진화법에 이러면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항변을 했잖아요. 선진화법의 근본 취지를 잘 모르고 말씀하신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민주당이 안건조정위원회를 처리를 하면서 꼼수를 하나 더 썼어요. 네. 김진표 의원을 갑자기 법사위로 배치를 해가지고 그렇죠. 임시 안건조정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겼어요.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최 연장자가 한다. 그렇죠. 예. 그거를 노려가지고 이렇게 한 건데 과연 이런 꼼수를 계속 써가지고 이렇게 급하게 밀어붙여서 강행 처리하는 게 이게 맞느냐라는 비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국회 선진화법 우리 김상일 전 특보도 그 과정 잘 알고 있을 텐데 말이죠. 이게 지금 이렇게 통으로 놓고 이야기를 하면 저런 말씀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 과정은요. 시즌 1과 시즌 2가 있습니다. 시즌 1과 시즌 2가 있다. 시즌 1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이 여론에 굉장히 문매를 맞고 궁지에 몰렸을 때까지가 시즌 1입니다. 그때 모든 꼼수가 다 일어난 거예요, 이미. 민영배 의원 탈당. 민영배 탈당, 그다음에 김진표 의원의 안건조정위 배치 이런 것들이 그때 다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 자리에 앉아서 저거는 국민의 민의를 왜곡한 것이다. 위장 탈당, 꼼수. 네,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드렸어요. 근데 시즌 2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걸 가지고 중재안이라는 걸 만들어서 합의 처리하기로 양당이 합의를 해버렸습니다. 그럼 이때서부터는 앞에의 꼼수들의 문제가 아니라 합의된 것이 지켜지느냐 안 지켜지느냐가 논의의 요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자
책임 있는 분들이 책임 있는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합의를 해놓고 국민 앞에 대국민 약속을 서명까지 해가면서 해놓고 박홍근 의원이 얘기했습니다.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 어떤 게 더 큰 가치인지 따져볼 만합니다. 왜냐하면 저걸 지키지 않으면 국회 내에서의 신뢰라는 건 앞으로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여야가 협상을 하고 협치를 하고 합의를 하고 이걸 하겠습니까? 그리고 새롭게 시작한 원내 지도부들이에요. 근데 벌써부터 저 신뢰가 깨진다? 그러면 앞으로 1년은 진짜 아무것도 여야가 함께 할 수 없다는 건데 그 사회적 자본이 깨진 게 더 중요한 것인지. 자, 법 개정이라는 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네. 2년 후에 의석수 구조가 바뀌면 또다시 개정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민의가 반영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그러면은 이것을 갖다가 중재안을 받아서 해보고 정말 아니라는 여론을 받아가지고 선거에 이긴 다음에 다시 개정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중재안 자체에 합의한 거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고 무책임하게 이건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막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저는 따져볼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김상일 전 특보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민주당의 의지와 의사, 목표는 이미 확실하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국민의힘은 이번 과정에서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습니다만 명분도 실리도 다 잃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박병석 의장 중재안에 합의를 했으면 그 합의안을 끝까지 지켰어야 하는데 재논의한다. 그리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자세였다라고 한다면 아예 그 중재안에도 합의를 하지 않고 민주당이 하고 싶으면 하십시오. 그렇죠. 우리는 의사 일정 국회법이 규정하고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그 막기 위한 것들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의석수의 차이 때는 안 된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우리 국민들에게 피해가 될 것이고 우리가 2년 뒤에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확보한 뒤에 다시 바꾸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하는 건데 그게 그래서 아까도 제가 질문 드렸던 거예요. 주영진 앵커님의 말씀이 정확한 판단이시고 그렇게 국민의힘이 입장을 취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김상일 특보님이 아까 말씀하신 그러한 논리에 참 반박하기가 곤혹스럽고 민망하다라고도 말씀을 드려요. 하지만은요, 지금 이 법안 같은 경우에는 4월 12일 날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어가지고 당론으로 하겠습니다라고 결정하고 4월 15일 날 이 검수완박 법안을 국회에 제출을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27일입니다. 며칠 지났습니까? 형사소송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이 법안이 그 흔한 공청회 한번 열리지 않고 이렇게 처리되는 게 맞습니까? 정의당이 지금 찬성을 하는 것으로 지금 돌아섰지만 각종 관여하는 법조계 단체들이 모두 다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좀 다수의석을 가졌으면 좀 더 논의하고 부작용을 좀 적게 하고 그렇게 만들어야지 이렇게 갑작스럽게 밀어붙이게 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를 향한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방어막을 치려는 것이 아니냐. 거기서 우리라고 하면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민주당이죠. 민주당이 지금 이 법안을 정부, 청와대, 민주당 의원들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의 권력을 향한 수사를 못하게 하려는 그런 방해 공작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성혜웅 의원, 네. 지금 정의당이 지난번에 박병석 의장 중재안이 나오기 전에는 민주당을 향해서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우리도 찬성하지만 민주당 이렇게 급하게 처리할 건 아니다. 네. 반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태도가 바뀐 겁니까? 네, 일단 뭐 변하고 있습니다. 완전하게 지금 공표를 한 건 아니지만 예. 특히 저 박병석 의장 중재안에 어느 정도 근접한 방향. 그 중에서 제일 핵심인 것은 이제 선거범죄 수사권을 당장 박탈하는 게 아니고 올해 말까지는 그대로 검찰에 남겨둔다 하는 바로 이제 그 너무 급하게 바꾸면 선거범죄를 수사할 수 없는 것 아니냐 하는 정의당의 우려를 민주당이 수용하는 형태로 어느 정도 절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 때문에 또 다른 논란이 생긴 건데 조금 전에 이제 저희가 화면에서 봤던 저 박병석 의장과 원내대표가 22일 날 사인했던 그 안과 어제 법사위를 통과한 안이 또 다른 안입니다. 예, 그건 잠시 뒤에 저희가 한번 얘기를 그렇기 해봐야 될 때문에 것 같아요. 예. 바로 정의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뭐 이런 등등의 다른 안이 통과가 돼버렸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반발할 수 있는
여지를 갖게 됐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